잘 나오나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나오고 있나요? 석단 선생님, 저희 나오고 있네요. 네네네. 네. 아, 인사해야 되죠? 네, 네. 네. 어, 3유 쌤뜻강에 오신 지금 것을 환영합니다. 죄송해요. 오늘 저희가 원래는 스튜디오에서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스튜디오가 좀 이용이 어려워가지고 저희 상담실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네. 조금 시작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거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튜디오가 그래도 되게 화사하잖아요. 네. 되게 핑크핑크한 부분도 있고, 네, 제 괜찮은 방입니다. 것 같아요. 네, 제 방입니다. 네. 네, 저하고 비슷한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고요. 오늘 주제가 네. 수영 특강. 오늘 주제가 뭐였죠? 스펙 대 스펙이잖아요. 죄송해요. 선생님 메인인데. 네네. 오늘 스펙 대 스펙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저희가 스펙. 네. 죄송해요. 자, 스펙이 정확히 네. 뭐죠? 스펙이요. 스펙은 스펙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스펙에 대한 주제를 네. 하기로 했었지만, 선생님이 또 메인 주제셨잖아요. 네. 그쵸. 메인 주제 또 하시기 전에 또 저희가 이때 이 학생들에게 또 소개해주기 저희가 위해서. 사실 오늘 주제가 이제 스펙이었는데 얼마 전에 사실 제가 우리 앞에 솔로몬 강당에서 사랑하는 주간에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줄을 이렇게 길게 서 있어가지고 봤더니 저희 학교에서 되게 인기 있는 뭐라고요? 무슨 프로그램이죠? 사랑은 두유는 사랑을 타고 맞아요. 두유는 사랑을 네. 타고. 예, 거기에 친구들이 많이 줄 서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줄 서 있는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하나씩 붙이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을 쓰는지 한번 봤더니 또 자기 어떤 장점이나 어떤 자기 주로 MBTI 네. 그리고 뭐 자기가 어떤 잘하는 것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써서 붙여놓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봤었어요. 청순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를 소개해 놓은 게 봤었거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규 선생님도 좀 붙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요? 네. 마음만은 네. 붙이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그렇게 뭐 친구들이 사실 붙였는데 자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붙였는데 사실 그런 게 어떤 스펙하고 연관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렇다라는 걸 네. 소개해주는, 그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그래서 스펙이랑 관련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민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스펙이라는 건 보통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관련해서 좀 이제 PT를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한번 공유 좀 이쪽에서 네. 활용 공유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오늘 스튜디오가 아니라 가지고요. 네. 조금 설정해서. 원활하지 않은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신입사원 뽑을 때 인사팀 담당자들이 지금 500대 기업 중에 지금 부산 실리기를 752기입니다. 응답한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사 지원서에서 첫 번째로 어떤 입사 지원서에는 직무 관련 근무 경험이 1위로 올라와 있고요. 2위로는 또 전공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면접에서도 하는 부분은 직무 관련 근무 경험, 그리고 인성. 영상에 노래가 계속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가 보다. 네, 끄면 되죠. 네, 그래서 그렇죠. 잘 못 들으셨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직무 관련 근무 경험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력직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용 조금 더 직무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 뽑을 때 그럼 적게 뽑는 요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봉사활동이나 어떤 기사단 서포터즈 그다음에 어학연수 그러니까 학교명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 중요한 건 그 앞에 뭐가 써 있죠? 직무 무관. 네, 직무 무관한 것들을 보지 않는다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외부에서는 그렇게 조사 결과를 지금 보고 저희가 지난번에 친구들하고 5월 달에 5월달이었죠? 네, 한 300명. 4월달. 4월 그렇게 오셨어요. 네, 사전조사 사전조사 때 4월달에 친구들 몇 명이었죠? 323명입니다. 네. 자주 나왔던 저희 직전에 당근 선생님하고 할 때도 나왔었죠. 네. 323명. 뭐 친구들이 와서 어떤 중요한 스펙하고 불필요한 스펙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중요한 스펙으로 친구들이 그러니까 6가지 항목 전공, 영어 능력, 자격증, 대외 활동, 일경험 구직 스킬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친구들이 전공 학점으로 체크를 해주었어요.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친구들도 일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두 번째로 선택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이 되었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좀 기업에서 최근에 채용할 때 채용 공고 나중에 뒤에 보시겠지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경험, 어떤 직무에 좀 맞는 부분, 그 수시 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신입사원의 교육보다는 그 일을 이미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 경험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지금 전공학점을 좀 많이 일일이 네, 뽑아주었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그게 조금 어떤 점에서 좀 그렇게 됐나라고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현장에서 어떤 네. 얘기가 나왔었죠? 안 그래도 이 전공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왜 1위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323명을 보는데 이게 다니엘가 1층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수업이 끝나고 이제 온 학생들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잠깐만요. 채팅창이 또 올라. 네. 그때 친구들이 이제 학점을 좀 본다고 하는 간호학과, 뭐 물리치료학과 아니면 이공계 친구들이 이제 설문을 하다 보니까 전공에 대한 부분들을 1위로 찍어주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저희 좀 네, 이렇게 결과에 반영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불필요한 스펙에 네, 보면은 되게 불필요한 스펙 친구들의 대외 활동, 그다음에 이제 전공으로 두 번째를 끼워주는데 네,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음, 반대되는 부분? 아까는 그쵸. 우리가 중요한 걸 전공이라고 했는데 음, 반대로 불필요한 게 지금 2위로 물론 1위는 아니지만 2위로 지금 꼽힌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도 또 사실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날 아마 음, 현장에 참여한 부분에서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네. 현장에서 들어본 얘기가 어떤 얘기 있었죠? 현장에서 들으면은 아무래도 이 전공을 공부한다라는 것이 이제 어차피 학업을 수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한 필요한, 그러니까 당연한 부분이다. 이걸 꼭 스펙이라고 해서 더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쪽에서 이제 전공을 불필요한 스펙으로 체크했던 친구들을 좀 봤었고요. 이제 유아교육학과에 춤추던 친구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네.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음. 훌륭하다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훌륭하다고 네. 칭찬해줬었는데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사실 보면 전공이라는 게 음, 일단 뭐 간호학과라든지 사실 전공 학점 자체가 입사할 때 사실 커트라인 기준으로 다 적용하는 경우 매우 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전공이 중요한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이공계 친구들한테는 음. 전공이 사실 너희들이 그 학점 그 네. 과목의 학점이 실제 그거를 잘 알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음,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학점과는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전공이 이제 어떤 아주 그렇게 중요하게 커트라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아니라고 하면 음,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그럼 보통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음. 있어서 이 정도 가져가는 건 사실 이걸 꼭 스펙이라고 하고 이것만 준비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는 네네. 그나마 좀 덜 필요한 거다라고 체크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음. 지금 보면 이제 대외 활동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불필요한 네. 스펙으로. 네네. 그러면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친구들이 왜 중요하게 체크하지 않았나라고 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뒤에 보시면 제가 채용 공고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안 넘어가네요.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네. 아우라. 알트 탭 해야 돼요. 네, 네. 내려주세요. 요 어, 여긴가요? 네. 자, 잠깐만요. 다음 스텝을. 슬라이드 쇼로, 네, 다시 시작할게요. 좀 화면 좀 원활하지 않네요. 이게 근데 그렇게 봐야 돼요. 하시고 계시면요. 네네. 불필요한 스펙이 높은 걸 체크를 많이 나왔던 음, 것도 사실 아까 간호학과나 이거를 물리치료학과 학과를 좋게 보는 친구들이 사실상 이 대외 활동을 크게 중요하지 않는 사실 전공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와서 불필요한 스펙으로 체크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 화면이 근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다음 해오 친구들이 싶네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체크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 다시 한번. 새로 공유하면 되죠. 네, 한번 슬라이드 쇼로 한번 가요. 요거죠. 아니요. 네, 요건가요? 네네네. 됐죠? 그래서 다음 걸로 넘겨주시면 저거 나온 거 지금 여기 위에 화면 나오는 거야. 뒷장으로 좀 넘겨주세요. 뒷장으로. 쌤 거기서 넘기시면 안 넘어져요. 안 넘어가요. 네. 그런가요? 네, 볼 수가 없네요. 네, 일단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여기 민규쌤이 하시는 동안 음, 말씀드리면, 네, 채용 공고에 보시면 보통 친구들이 어떤 뽑을 때, 나왔네, 이제 됐죠? 나왔네요. 네, 보시면 이제 공항공사 내용을 보시면 어떤 일반 전형에 보시면 영어 점수가 몇 점 이상, 그 음, 다음에 이제 뭐 또 행정 분야 이런 거 같은 관련 자격증, 얼마 소지자, 이런 식의 내용이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식품 그룹에서도 보시면 지금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필수 여건은 보면 사실 학력이란 부분이고 나머지 우대사항이 있긴 한데 저렇게 보여지는 조건들을 친구들이 이제 스펙이라고 생각하고 취업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뒷장에 한 장 넘겨주시면 친구들이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라고 해서 이런 코리아에서 이제 2002년도에 네. 대기업
최근 5년 동안 대기업 신입 합격자 취업 스펙을 조사한 건데, 여기에 보시면 친구들이 준비한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학교 앞에서 봤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토익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834점인데, 네. 사실 평균 점수가 저렇기 때문에 사실 900점 이상 넘는 친구도 되게 많다는 소리예요. 거의 반대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밑에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 있죠. 평균이니까. 884점. 물론 이제 이게 900, 844점 준비해요. 80점이랑 600점 친구를 이렇게 만나면 그래도 네. 800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위에 있는 친구들 많고, 물론 낮은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스펙이 사실 고스펙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런 걸 보고, 그럼 나도 이거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그러면 나 스펙 준비 안 하면 취업이 어려운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까 나왔던 우리가 지금 대외 활동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면 경험을 있는 친구들 사실 뭐 공모전이나 사회봉사 경험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모전, 인턴십. 일단 네. 지원을 하려면 그럼 아까 보여지는 뭐 자격증이라든지 음. 그러면 자격증이 75%잖아요. 네. 자격증이라든지 뭐 영어라든지 뭐 학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 지원할 때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중요하다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대외 활동이나 뭐 동아리나 봉사 활동 같은 경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딱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내가 그 경험들을 활용해서 나의 어떤 장점들을 네. 보여줄까라고 했을 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친구들이 조금 이거는 좀 불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그렇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친구들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지원을 할 때 그럼 우리 친구들이 많이 상담을 오잖아요. 그러면 스펙이 좀 좋은 친구들은 취업이 잘 되고 그렇죠. 스펙이 없는 친구는 취업이 안 되느냐라고 그렇게 했을 생각하는 친구 때 많잖아요. 네, 그런 네. 사례를 좀 선생님이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이 친구의 사례는요, 저희 동물생명자원학과의 학생이고,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제 그 가이드북, 아마 직무 가이드북이나 이런 데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올라가 있던 케이스는 친구인데요. 학점을 보면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자료만 봐도라도 화면이 꽉 차 있어요, 지금 굉장히 친구들이. 꽉 차 있고요. 네. 그리고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했던 거는 이제 좀 눈여겨 보시라고 이제 체크를 해놨는데, 자, 이 친구가 지금 지원한 직무를 살짝 보시면은 사료 영업이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 자격증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야, 이 친구 학점도 좋고 외국어 능력은 사실 아까 평균치에 못 미치는 부분이지만 자격증이나 해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많이 적어놓을게요. 태권도 3단까지 적어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축산기사 품질 관리에 대한 자격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성적 우수 총장 추천서, 그리고 특이사항으로서는 이제 조금 특이한 이제 양돈에 대해서 실제 경험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스펙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고스펙이에요. 근데 자격을 땄던 부분하고는 지원 직무하고는 사실상 연관성은 조금 부족한 측면이죠. 축산기사나 품질을 선택하게 되면 동물생명은 이제 품질 관리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고, 축평원이라는 공공기관에 가는 데에서도 실제 가산점 받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친구는 그러면서도 공무원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친구고, 대학원을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친구거든요. 사실 활동 많이 없는 친구들 무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거 네. 준비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좀 얘기해주긴 하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없는 친구들은 네네. 지금 많이 준비해야 돼요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사실 시간이 4학년 뭐 3학년 이렇게 됐는데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서 준비한 게 없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네. 물어봤을 때 네네. 그런데 기간 같은 거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아.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이 있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이제 보여지는 부분 이런 경험 같은 것들을 음. 이제 굳이 쓰지 않아도 통과되는 부분 그러니까 음. 명확히 써야 되는 그 아까 영어라든지 네. 기준 아까 있었던 네네. 것처럼 그런 기준에 합당하다고 했을 때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외 활동이라든지 뭐 공모전 수상 이런 것들의 경력을 쓰는 안은 있지만 그게 꼭 통과하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사기업보다 조금 그런 게 조금 낫다라고 얘기해 네네. 주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요걸 가져온 이유는 이제 스펙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뜻밖의 지원 직무를 선택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고, 원래부터 영업을 가려고 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스펙으로 가져왔지만 취업이 잘 된다? 물론 잘 간 케이스긴 하지만 이 친구가 가져오기 위해서 이거를 다 준비했던 거를 다 써먹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 거를 또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잠깐만요. 네. 요건 이제 GS 리테일에 들어갔던 최근 사례인데, 영어 통번역학과 학생이고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던 친구예요. 똑같은 후기를 받았지만 앞에 있는 그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 미안한데 좀 비어 있잖아요. 그때 그래도 아예 아무 활동도 안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쵸.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데 뭔가 보여지는 부분 안에서는 아까에 비해서 네, 아까에 비해서는 조금 네. 적은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또 이름을 들어보면
GS 리테일 괜찮은 회사인데 여기에 지금 들어갔다고? 이 친구 보시면은 학점에 대한 부분들은 3.5점이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영어 학과다 보니까 오픽에 대한 부분들을 IH 갖고 있고 자격증은 지금 누구나 이제 여러분들 많이 준비한다는 그냥 커말, 운전면허 이런 부분을 갖고 있죠. 마케팅은 실제 이 친구는 식품과 관련된 마케팅 공모전을 했었어요. 근데 들어간 걸 보면은 영업 관리를 들어갔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인턴이라는 부분을 써놨는데 사실 정말 취준을 할 때에는 이 친구는 이제 공공기관 학교에서 하는 수인턴으로 해가지고 공공기관에 인턴을 했었고 직무는 이제 그냥 사무였었어요. 마케팅한 관련성이 크게 있지는 않았었지만 이 친구가 가져 있는 마케팅 공모전 때문에 얘는 마케팅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케팅을 지원했는데 이 친구가 실제 대기업에 그러니까 뭐 다른 기업들 지원하면서 채용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원래 경영학과로 왔다 보니까 직무 선택을 이제 두 가지의 트랙을 놓고 갔던 거죠. 그래서 영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영업에서 인턴 경험을 또 우대를 해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채용 연계형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채용이 돼서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방금도 통화했단 말이죠. 이 네. 친구하고.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그래요. 제가 중요한 스펙과 불필요한 스펙이 뭐냐 그랬더니 직무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 그리고 영업 관리를 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사실상 학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격증도 유통 경험이나 뭐 컴퓨터 활용 같이 자격증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들, 1년 이상 가지 않는 것들 있죠. 6개월이나 뭐 1년까지 가면 모르겠는데 짧게 해서 준비하는 거는 사실상 거기에 대한 관심 정도지 큰 효력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 좋아하는 중요한 스펙으로서는 일경험, 유사경험, 우리가 아까 리포트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설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네. 친구들이 사실 경험이 되게 다양하게서 각각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지금 GSF에 간 친구처럼 네. 자기가 했던 직무 경험에서 어떤 다른 내가 희망하는 쪽으로 네. 또 이어서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스펙이 있는데 지금 뭐 4학년이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스펙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죠? 너무 늦었어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4학년이라도 아직은 있고 그쵸. 그리고 늦진 그걸 않았어요. 쌓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어렵지 않다. 너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들 했던 경험들이 어떤 장점이나 강점으로 어떤 직무에서 보여줄 수 있는지 저희가 보여드릴 수 네. 그러니까 요리를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친구들이 지금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네. 와가지고 저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어떤 직무를 그쵸. 정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지를 정해야 거기에 관련된 스펙, 그 선생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뭐 노력하고 노력했을 때 네네, 맞죠. 사실 시간이 사실 많으면 노력을 할 수도 있는데 그쵸. 저희가 시간 안에 사실 한정된 시간이기 음. 때문에 좀 목표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아시겠지만 20분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30분 정도 시간이 남지 않았고 2분 내 정도 2분 남았네. 퀴즈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친구들 지난번에 이제 오늘 퀴즈는 좀 새롭게 저희가 내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스펙이기 때문에 오늘 출연한 민규 선생님하고 네. 네, 하고 자격증 개수가 몇 개인지 맞추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채팅창에 혹시 친구들 네, 근데 친구들 사실 몇 개인지 맞추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퀴즈를 좀 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민규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그룹이 네. 누구라고요? 저는 사실 나이 나오는데 소녀시대가 좋았습니다. 예, 네. 소녀시대. 그리고 저희 효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효교 네.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지? 신화창조라고 하셨어요. 신화를 얘기했어요? 네네, 신화창조였고, 그래서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숫자에다가 지금 몇을 더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멜로망스를 좀 더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하시면, 힌트가 그렇죠. 네, 소녀시대, 네, 신화, 그리고 네. 멜로망스의 그룹 인원수 있죠? 친구들은 그거를 너무 옛날 그룹에서 알지 모르겠어요. 신화가 몇 명이죠? 남자 아이돌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아이유를 네네. 빼면 오늘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답이 있나요? 지금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네. 약간 그룹 수가 아이돌에 대한 부분이 네네네. 시대가 좀 나오긴 하지만 네. 네,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동시에 저희가 할 게 있었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당첨자 발표. 네. 네네네. 지난주에 저희가 퀴즈 참여한 친구 중에 3명, 차종현 친구, 최시현 친구, 정보람 친구가 네. 지금 되었고요. 정답이라고 하면서 지금 올라오기는 하는데 네네네. 예시가 있어요. 오기수에 없는데요? 맞아요? 어떻게 없어요? 네, 지금 현재 나왔는데 이게 보기가 없네요. 아이유를 빼셔야 돼요. 아이유를 빼야 자,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일단 올려보시고요. 네네.
자, 그다음에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까 당첨자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간 것처럼 네. 네, 저희 쪽에 12분 초 남았어요. 네, 네. 저희 대학 일자리 본부 2층으로 오시면 수령하실 수 있고요. 네. 자, 다음 주 저희 주제가 있었죠. 다음 주에 흥미 적성을 가지고 시작해요. 시작합니다. 네. 할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렇게 네. 진행을 저희 하고요. 어떡하죠? 화면에 우리 나가기를. 네, 우리 비디오 얼굴 안 떴죠. 와. 그쵸, 그쵸, 비디오 그쵸. 떴죠. 네네네네. 그래서 네, 저희가, 근데 사실 저희가 좀 학교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 네. 저희 얼굴 안 나가지만 화면 그거는 공유해도 되죠? 해야겠네요. 되죠? 네, 네, 그건 화면 해야겠네요. 공유 하나만 죄송합니다. 그러면, 얼굴은 아니고 화면 공유만 해주세요. 저희 얼굴은 어쨌든 시간 지켜서 안 나가는 걸로 하고요. 그럼 되죠. 그렇죠? 네, 그 화면으로 공유만, 나가죠. 네, 설명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외 연수 모집하는 K무브라는 게 있는데요. 네, K무브가 지금 신청 기간이 이미 공지가 올라가 있긴 하지만 5월 24일 오늘까지 신청 기한이 밤 11시 59분까지라고 해요. 네, 지금 밑에 링크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요거 확인하시고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요. 해외 연수를 갔다 오는 또 좋은 기회니까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아까 친구들이 답을 못 찾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요? 그 소녀시대가 네. 지금 처음 초창기에 데뷔했을 때 네. 이전이 몇 명이나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안 나는데요. 네, 제시카 포함입니다. 네, 그럼 몇 명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키를 7명인가?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9명인가요? 9명이래요, 9명.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인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혹시 친구들 아직 다 어떻게 채팅창 봐보세요. 보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닐 거예요. 계산할 수 있어. 지금 오죠. 친구들 하고 있어요. 4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조금 다시 친구들 제가 봤을 때 지금 조금 정답이 한쪽 몰려 있는데 지금 인원을 다시 만약에 소녀시대라고 한다고 하면 신화에다가 소녀시대를 더한 다음에 최초 인원. 그쵸. 거기다가 아이유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멜로망슨 더하지 말고. 맞아요? 그러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아까 다 얘기하고 나가신 분들 없으시겠지? 다시 맞춰야 돼요. 지금 정답이 지금 조금 너무 숫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네, 맞춘 친구들 나오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소리만 나오고 있지만 맞추고 있죠? 네. 오, 그래서- 좋아요, 좋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조금 시작이 조금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네. 시간을 딱 맞추지 못하는 네. 최초의 방송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처음으로 오프로 더 레코드를 해보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민규 선생님 혼자 해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사실 다음 주가 마지막 1학기 미니 특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미니 특강에서 우리가 이제 흥미하고 적성이라는 주제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 아까 조사했던 4월 달에 네. 찾아간 상담에서 친구들이 조사해준 항목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걸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에 따라서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다음 시간 몇 시죠? 다음 시간 3시 3시 6분 삼육 타임이죠? 네네. 네, 밀고 있습니다. 삼육 타임. 항상 이때 뵙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주 마지막 타임이니까 며칠이죠? 5월 30일인가요? 6월 1일인가요? 5월 31일인가요? 5월 31일일 네. 거예요. 그렇죠. 5월 31일이에요. 네. 5월 31일 3시 6분에 다시 맞아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여기서 드릴게요. 저희 네. 여러분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